1175화는 상디가 디압을 잠으로 소머즈의 덩굴에서 로빈을 구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한편 거인족 아이들을 구한 로키와 루피는 이들을 야르리 있는 서쪽 멀로 데려가죠. 계획이 어그러진 것에 분노한 소머즈는 조금 전 아이들을 구하려다 크게 다친 아이들의 가족들을 향해 가시를 쏘아버리기로 합니다. 가반의 아내 리플리는 슬퍼하며 말하죠. 부탁이야 콜론, 도망쳐. 예, 콜론은 소리치죠. 안 갈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엄마. 하지만 결국 소머즈는 리플리를 향해 공격을 하는데 그 순간 조로가 제때 도착해 모든 가시를 막아냅니다. 이에 루피는 말하죠. 조로 역시 믿을 수 있다니까. 이에 조로는 답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얼른 해. 동시에 루피는 왼손으로 구름에서 번개를 붙잡고 오른손을 만원경처럼 늘려 소머즈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고무고무 던토르 라이플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소머즈에게 날리죠. 그리고 루피의 거대한 펀치가 소머즈의 몸을 강타며 동시에 감전시키는데 이 공격의 위력은 너무 강해서 소머즈의 몸이 산산조각나고 얼굴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이빨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 와중에 로키가 소머즈를 짓밟기까지 하죠. 그리고 잠깐의 회상 속 야르는 로키가 하랄드를 죽인 뒤 로키가 먹은 악마의 열매를 가방과 샹크스에게 설명합니다. 로키는 용용 열매 환수적 모델 니드호그를 먹었다. 먹은 자는 세계 최대의 용의 형태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크기의 한계는 능력자의 원래 최고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인간보다 거인이 더 많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고 고대 거인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끌어낼 수 있다.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이 번개를 내뿜는 칠흑의 용은 날아오르는 것만으로도 낮을 밤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샹크스는 말하죠. 그래서 그 힘이 너무 위험해서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야르른 답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먹으려면 소의 망치 라그니르가 개입한다. 엘버프에는 전쟁의 신에 대한 전설이 있다. 그 신은 무기 라그니르를 다뤘다고 하며 거대한 용으로 변해 태양신에게 맞섰다고 한다. 그 곁에는 충직한 시종 얼음다람쥐 라타토스크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신이 죽자 라타토스크의 영혼은 주인의 망치로 깃들었고 그 이후로 라그니르는 그 악마 열매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열매를 지켜왔지.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로키는 킬링홈이 만든 괴수들을 응시합니다. 동시에 로키는 입에서 토르헤임이라는 거대한 번개 공격을 발사하죠. 이 공격은 일반 번개와 검은 번개가 뒤섞인 대폭발을 일으키며 대부분의 괴수들을 파괴하죠. 장면은 마리조아로 전환되고 진짜 이모가 꽃의 방에서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렇군, 니도우그, 네가 그동안 숨어있던 곳이 거기였나. 이모의 대사로 1175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재입니다. 로키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공개되면서 로키의 밀짚모자 일당의 마지막 동료가 될 것이라는 가설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원피스에서 동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는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슬픈 서사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밝혀진 로키는 단순한 악동이나 범죄자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또한 엘버프는 태양신 신앙이 가장 뿌리 깊게 박힌 곳으로 로키는 태양신의 의지를 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루피는 현재 기어 피프트를 통해 태양신 니케로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죠. 결정적으로 현재 밀짚모자 일당은 사왕 세력으로서 세계정부 그리고 검은 수염과 최종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합류할 10번째 동료는 성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최상위권 전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로키만큼 이 조건에 충족하는 자는 없죠. 그런데 로키가 동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서사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동료가 되기 어려운 이유 또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밀짚모자 일당의 마지막 동료를 추측할 때 전투력은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로키의 경우 그 강함이 일반적인 수준을 아득히 초월하면서 오히려 동료로서의 적합성이 낮아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력이 낮은 비비는 전력외로 분류되어 동료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반면 사왕 부선장급 이상의 무력을 지닌 야마토는 강력한 동료 후보로 거론되죠. 하지만 최근 드러나는 로키의 강함은 단순한 강자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샹크스와 가반조차 막지 못했던 이모의 조종을 받는 하랄드를 처단했다는 전적은 그의 위상이 이미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있음을 시사하죠.
심지어 로키가 보유한 니드오그의 능력은 그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니드오그로 변신 시 크기가 전설의 코끼리 지니샤에 필적한 정도인데, 이는 단순히 개별 전투원을 넘어선 국가 전략급 병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화력은 루피와 대등하거나 혹은 특정 상황에서 그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게 만들죠. 분명한 건 밀즈모자 일당은 1인자 루피, 2인자 조로, 3인자 상디라는 견고한 괴물 트리오 체제를 25년 넘게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원피스 스토리에서 성역과도 같은 서사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로키가 뒤늦게 합류 2인자 혹은 3인자가 된다면 일당 내부의 밸런스와 서열 구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현재 로키의 크기는 일반 거인족보다 큰 고대 거인족입니다. 만약 이런 로키가 동료가 된다면 써니오에 태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또한 이번 1175화에서 야르는 과거 엘바프에는 니드오그 열매의 능력을 얻고 전설적인 무기 라그니르를 휘두르며 군림했던 전쟁의 신이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신은 과거 태양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조이보이와 니카의 의지를 잇는 루피와 전쟁의 신의 의지를 잇는 로키가 태생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숙명을 타고났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무라는 거대한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일시적으로 손을 잡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신념과 역사적 뿌리에서부터 두 사람은 동료보다는 숙적 혹은 시대의 라이벌에 가까운 구도를 형성하는 거죠. 또한 로키의 능력은 거대한 흑룡 니드오그입니다. 그런데 역대급 크기를 자랑하는 흑룡 로키의 등장은 단순히 시각적인 압도감을 넘어 백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의 신 니카와 모든 빛을 집어삼킬 듯한 심연의 흑룡 로키는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극명한 빛과 어둠의 대비는 두 존재의 향후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갈래길을 제시합니다. 조이브의 의지를 잇는 루피와 엘바프의 전설이 만나는 완벽한 조력 관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로키가 자신이 야망을 위해 검은 수염과 손을 잡고 루피 앞을 가로막는 취약의 장벽이 될 것인가.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로키의 동료 가능성을 가장 막고 있는 건 밀즈모자 일당의 2인자 조로와 3인자 상디를 넘게 되는 로키의 강함입니다. 하지만 밀즈모자 일당의 핵심 전력인 조로와 상디 역시 최종장을 향하며 유례없는 각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엘바프 에피소드에서 두 사람이 태양색에 휘감기나 혈통의 인자의 완전한 개방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한다면 로키의 존재는 일당의 서열을 흔드는 위협이 아니라 괴물 4인방 체제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죠. 게다가 로키가 샹크스도 막지 못했던 하랄드를 죽였다는 사실은 그의 절대적 무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약해진 하랄드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며 로키에게 부탁한 거였죠. 게다가 분명한 건 원피스 세계관에서 신체 사이즈와 전투력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황 빅맘이나 카이도 역시 거대했지만 결국 그들보다 작은 루피에게 패배했습니다. 또한 로키가 니드오그로 변신해 지니샤급의 크기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루피, 조로, 상디를 능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덩치는 광범위한 파괴력을 제공할 뿐 세밀한 패기 운용과 속도전에서는 기존 멤버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죠. 즉 그의 실질적인 전투력이 상디나 조로 아래로 설정되어도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거인족의 승선 문제는 써니오의 개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써니오의 주재료인 보배로운 나무 아담의 본고장은 바로 엘바프입니다. 엘바프 에피소드에서 프랑키가 아담의 원목을 추가로 확보하여 써니오를 거인족이 탑승 가능한 규모로 중축한다면 로키의 물리적 크기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죠. 과연 로키는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